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냉대, 한대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자, 먼저 냉대기후와 한대기후의 정의 먼저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냉대기후는 D라고 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대기후는 E, 한대기후 알파벳 E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냉대기후의 정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기후는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었죠. 한대기후와 구분해주기 위해서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은 10도가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네, 평균 기온은 생략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대기후의 정의는요. 한대기후는 아무리 따뜻한 달에도 최난월에도 10도가 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10도가 넘어가지 않는다. 자, 요게 쾌펜의 기후 구분에 의한 냉대와 한대기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었죠. 냉대기후 같은 경우는 냉대인대 습윤이에요. 그래서 DF, 냉대 습윤기후가 있었고요. 냉대인데 겨울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DW, 냉대 겨울 건조 기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대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최난월이 10도 미만인데 그 중에서도 따뜻한 달에 0도는 넘어가서 얼음이 녹는 툰드라 기후가 있었고요. 1년 내내 최난월 0도 미만이어서 항상 빙하로 덮여있는 EF, 빙설 기후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DF, DW, ET, EF 이 네 기후의 위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기후를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지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네 가지 색깔로 네 가지 기후를 모두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F, 냉대 습윤기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대기후를 했었을 때요. 선생님이 CFB 기후를 체크할 때 자, 영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독일 정도까지 해서 멈춰주고 그리고 위에 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경계가 되어서 스칸디나비아 산맥 이렇게 이쪽은 CFB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냉대 습윤기후는요. 이 CFB 경계의 이제 오른쪽 부분들을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들 전부 다 쭉 냉대기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요. 네, 여기 안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조기후, 여기는 사막이 나타난다는 걸 배웠었고요. 자, 이 쭉 이어가던 걸 여기서 끊어주시고 그대로 오셔서 캐나다 전체도 쭉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계가요. 정확히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 딱 요 위로 나타납니다. 완전 고위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냉대 습윤기후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찾기 쉬우시죠? CFB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해안가는 좀 지워야겠죠? 해안가는 CFB가 나타나니까요. 네,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DW, 냉대 겨울 건조기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DW를 체크하기 위해서 옛날에 했었던 온대 동안기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요 중국은 닭처럼 생겼다고 했었죠. 닭 이 배 부분, 요 배 부분이 CFA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가 CFA. 자, 그리고 이 CFA를 둘러싸면서 우리나라 남한 정도까지 여기에 CW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냉대 겨울 건조 기후 DW 같은 경우는 요 CW 위쪽으로 요렇게 이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요 고위도 지역에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왜 CW하고 이 냉대 겨울 건조 DW 왜 생기는 겁니까? 여기에 계절풍이 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겨울 건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냉대 습윤 기후하고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이렇게 체크하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왜 남반구에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니, 남반구에는 왜 체크하지 않아요, 냉대 기후? 남반구에는 냉대기후가 나타나야 할 이 위도대 한 30에서 60도 사이 정도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륙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대기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냉대기후는 이 남반구에선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대기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대기후는 ET기후 먼저, ET 툰드라 기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음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선생님 만든 음입니다.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이렇게 하고요. 여기 지금 이 섬도 북극해하고 만나고 있죠. 해안선은. 그래서 여기 해안가.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 지역은 모두 ET, 툰드라 기후가 나타난다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툰드라 기후는 남반구에는 없나요? 남반구에 살짝 나타납니다. 여기 칠레 있는 여기 남아메리카의 맨 끝에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나타납니다. 여기 아주 살짝, 여기 살짝 나타나는 거 체크해 주시면 툰드라 기후까지 모두 체크가 되겠습니다. 툰드라 기후 음으로 기억하세요.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이렇게 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파란색을 저기 CFB에 썼지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빙설기후 EF 체크해 볼게요. 자, 1년 내내 영하여서 지금도 빙하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지구상에 어디 있냐면 여기 이 섬 보이십니까? 여기에 그린란드라는 섬입니다. 요 섬 한복판이 지금 빙설기후, 지금도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요. 우리 여기 남반구 맨 끝에 뭐 있습니까? 남극이 있죠? 남극 대륙도 EF, 지금도 빙하로 덮여 있어서 EF 기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냉대기후와 한대기후를 모두 이렇게 지도에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거 말고 그래픽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냉대기후, 냉대수변기후부터. 냉대수변기후는 여기 우리가 독일 여기서 끊었었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산맥 이렇게 끊어서 여기 전체에 이렇게 쭉 고위도 지역을 쭉 색칠하시면 된다고 했었고요. DF는. 그리고 냉대 겨울 건조기후 DW는 여기 유라시아 대륙 동안 쪽.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툰드라 기후는 여기 빗금친 거 보이십니까?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그래서 여기 그린란드 해안가도 툰드라인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아주 살짝 여기 남아메리카 끝자락에 나타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빙설기후 EF, 지금도 빙하로 덮여 있는 곳 그린란드 한복판과 남극대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군데군데 갑자기 선생님 여기 툰드라가 나타난 데가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툰드라가 나타난 데가 있는데요. 뭘까요? 고도가 높아서. 여기 우리 무슨 산맥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아예 안데스 산맥도 있고요. 여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이죠. 티베트 고원.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대기후가 일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기후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냉대기후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기후는요, 최하늘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3도 미만이었고요. 마삼 18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3도 미만인데 한대기후와 구분해 주기 위해서 가장 따뜻한 달은 10도가 넘어가야 되는 기후,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강수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냉대인데 겨울에 건조합니다. 그래서 DW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냉대인데 수빈합니다. 그래서 DF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지리는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웨어리죠. 어디 있는데, 그래서 냉대기후 어디 있는데, 냉대 수변기후는 동부유럽, 우리가 독일 오른쪽을 동부유럽이라고 불렀잖아요. 동부유럽부터 쭉 해서 시베리아, 러시아 전역 전체하고 캐나다 전체에 쭉 나타난 다음에,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아시아, 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나타난다. 네, 동안 쪽 북부 쪽에서 나타나더라. 위치 이렇게 체크했었죠? 전체 쭉 냉대 수변기후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 해안가,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해안가 이쪽이 DW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김에 그래프도 한번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분석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냉대 수변기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하늘 마이너스 3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D가 되겠고요. 10도도 넘어가는 거 확인하겠죠? 10도도 넘어갑니다. 10도 넘어가네요. 그리고 강수 패턴을 보니까 연중 수변하네요. 그래서 DF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밑에 있는 거 DW 냉대 겨울 건조기후 볼게요. 자, 보니까 최하늘 마이너스 3도 미만이고요. 최난월 10도 넘네요. 그러니까 D가 되겠네요. D가 되는데 보니까 아이고 강수량이 0에 수렴하는 놈들이 나타나네요. 근데 그게 보니까 최하늘 가장 추울 때입니다. 즉 겨울에 건조했다 이거죠. DW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최하늘이 1월이네요. 그러니까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북반구가 되겠죠. 그래서 북반구 이렇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냉대기후는 남반구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DW 요 기후는 무조건 요런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남반구라면 반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곳이 남반구에는 없다 보니까 기후 그래프는 이런 패턴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 자, 선생님이 이 건기를 나누는 기준을 열대기후는 60mm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열대기후는 60mm인데 온대하고 냉대 같은 경우는 딱히 그 수치를 구분하지 마시고 0에 붙어있는 애들이 있다면 건기라고 취급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접근하시면은 아닌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0 바닥에 붙어 있구나 그러면 건기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냉대기후가 분포하는 지역의 남쪽 지역은 혼합림이 나타나고요. 북부 지역 쪽에는 침엽수림의 타이가 지대가 분포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나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나라 이렇게 대충 그렸고요.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렇게 남북이 나누어져 있죠.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 남한은 이제 완벽한 온대기후가 됐고요. 이쪽 북한 같은 경우는 냉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냉대기후의 아래쪽.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은 원래 냉대기후였어요. 네. 최하늘이 -3도 밑에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이제 온대기후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온대기후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숲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나무를 잘 보시면요. 이파리가 울창한 나무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풍처럼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나무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처럼 뾰족뾰족한 사계절 푸른 나무들도 있습니다. 즉, 다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 냉대기후 남쪽은 온대기후의 성격도 갖는 점이지대가 나타날 테니까 이런 데는 또 혼합해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뜻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 점점 추워지니까 식물들도 이거를 견디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변합니다. 그 변한 결과물이 바로 소나무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게 침엽수림입니다. 침처럼 생긴 낙엽을 갖고 있는 숲이다 이겁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지역, 이 냉대기후가 분포했던 대다수의 지역이 거의 러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이 러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침엽수림 지대를 타이가라고 불렀습니다. 타이가. 사진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뾰족뾰족한 나무들이 쫙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수풀림 지대가 쫙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타이가라고 부릅니다. 타이가. 네, 타이거 아닙니다. 타이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온대기후와 가까이 있는 쪽은 온대기후 나무들이 일부도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점이지대 성격으로. 그래서 밑에 쪽은 혼합림이 나타나고 북쪽 여기 이제 냉대기후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지역은 타이가가 나타난다. 침엽수림 지대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토양은 어떤 색깔이 나타나나 봤더니요. 회백색, 즉 회색깔의 토양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이 토양을 여기서는 포드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포드졸. 자, 요 포도졸을 설명하는 김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지리에 나왔던 토양들을 한 방에 지금 다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대기후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땅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여기는 열대. 자, 여기는 사막. 자, 여기는 스텝. 그리고 여기는 냉대. 자, 우리 세계지리에 나온 토양들만 정리하려고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요, 숲이 어마어마하게 울창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울창한 열대 우림이 나타나고 여기에 풀들도 많이 자란다고 했었죠. 풀은 노란색으로 할까요? 풀들도 이렇게 길게 아주 그냥 자라는 거죠. 자, 이 풀들의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죽어서 땅에 쌓입니다. 땅에 쌓인 친구들이 땅으로 흡수돼야 되는데 땅으로 흡수되지 않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스콜 배웠었죠. 전부 다 용탈되더래요. 즉 씻겨 내려가더래요. 그러다 보니 영양분, 거름이 계속 유기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땅 속에 있는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친구들이 계속 산화되어서 붉은색 토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라테라이트라고 불렀죠. 네, 열대기후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막은요, 식생이 거의 없어요. 풀도 있을까 말까 너무 없어요. 그리고 태양빛은 계속 강렬하게 하다 보니까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수분들이 자꾸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위로 올라와서 전부 다 증발돼 버리죠.
다 증발되면서 이 땅 속에서 이 물기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위쪽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땅 속에 있던 소금기들을 다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더래요. 이게 전부 다 염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염분기가 굉장히 강력한 산성토인 사막토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스텝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짧은 풀이 자라줍니다. 짧은 풀이 자라는데 이 짧은 풀들이 죽어서 유기물이 공급이 되는데 여기 스텝은 비가 또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 이 유기물들이 아주 계속 땅속으로 계속 공급되다 보니 여기는 흑색의 아주 비옥한 토양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체르노젬이라고 불렀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 같은 경우는요, 그림을 그려보면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열대기후는 이파리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나무들이 자란다면 여기 냉대기후는 이런 거죠. 이렇게 침처럼 생긴 침엽수림, 타이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자라고, 그리고 밑에 뭐 풀들도 뭐 자랄 수도 있고 풀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자랄 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엽들이 떨어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동물 같은 것도 죽겠죠. 동물도 좀 그려볼까요? 동물은 주황색으로. 동물 이렇게 시체도 이렇게 죽었어요. 자, 이 시체하고 동물의 시체하고 그리고 이 낙엽들이 썩어서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땅속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냉대기후라서 날씨가 매우 추워요. 여러분, 그 김밥 있잖아요. 김밥. 여름에 이렇게 바깥에 놔뒀을 때하고 겨울에 바깥에 놔뒀을 때하고 어떤 게 더 빨리 상하던가요? 여름이 훨씬 빨리 상했죠. 왜요? 기온이 높으니까 이 미생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져가지고 음식이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겨울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래도 따뜻하니까 이런 썩고 이런 과정들이 좀 활발한데 나름 여기는 빨랐지만 다 빗물이 쓸어 내려간 거고요. 여기는 그 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썩지 않고 오랜 시간 그냥 방치가 돼 있는 거죠. 낙엽하고 이런 동물의 사체들 이런 것들이요. 계속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 동물의 시체하고 낙엽 같은 데서 뭐가 나오냐면요. 유기산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오래된 생선 뭐 이런 거를 보면요. 썩은 내가 납니다. 썩은 내 맡아보셨죠? 그 썩은 내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걔네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진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유기산이에요. 그런 진물들이 자꾸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썩어서 거름이 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산성의 완전히 유기산들만 이렇게 자꾸 땅 속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유기산 때문에 이렇게 흰 색깔의 색깔이 나타나더래요. 네, 이거를 이 지역에서는 포드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잿빛이란 뜻이에요. 잿빛. 완전 잿빛 있죠. 그 왜 사람이 완전 겁에 질렸을 때 잿빛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흰색, 회백색의 토양이 나타나더라. 이게 포드졸이 되겠습니다. 세계지리에 나오는 토양의 종류 다 정리한 거거든요. 이 기회에 한 번에 정립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우고 갈게요. 자, 사진으로 직접 보셔야겠죠. 포드졸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칠판에 있으니까 조금 흐릴 수 있겠군요. 요렇게요. 땅 색깔이 진짜 회색이에요. 회색. 요런 땅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가 척박한 토양인 거죠. 척박하다? 선생님, 방금 이 사진에 여기 나무랑 풀 자라고 있는데요. 이 척박하다 기준 또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죠. 인간 기준이야, 인간. 인간이 먹을 식량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토양은 아니다.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아주 춥고 따뜻하지 않다 보니까 전통적으로는 논농사가 발달할 수 없어서 밭농사, 밭에서 하는 농사, 주로 밀이나 뭐 감자 이런 것들을 주로 농사를 지었고요. 그리고 타이가 같은 침엽수림지대가 넓게 나타나다 보니까 임업 같은 게 주로 발달을 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부연 설명이 나오죠. 냉대기후의 남부 지역, 그러니까 냉대기후 중에서도 좀 온대랑 붙어있는 그런 지역들은 밀, 호밀, 감자 같은 이런 밭작물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북부 지역, 좀 추운 지역은 침엽수림, 타이가 지대를 이용해서 세계적인 임업, 나무를 이용한 산업을 주로 하더라 이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업이요. 여러분, 나무가 많은 곳이 두 군데를 지금 이제 세계지리를 하면서 배우셨어요. 어디냐면 울창한 나무가 나타나는 열대기후하고요. 그리고 냉대기후의 타이가. 이렇게 두 군데가 나무가 울창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에서 임업이 마찬가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햇빛도 쨍쨍하다 보니까요. 나무가 어떻게 자라냐면 나무가 처럼 자랄 때 마치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서 이렇게 빨리 자라요. 근데 냉대기후는 춥고 좀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자라냐면 이런 식으로 열대보다 훨씬 천천히 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갑자기 크면은 여러분 살이 튼다 그러죠. 살 트는 거 혹시 보셨어요? 살 안에 이렇게 튼 거? 갑자기 빨리 크면 살이 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열대기후도 좀 빨리 자라다 보니까 안쪽이 좀 거칠어요. 튼 거죠. 그래서 거친 거를 만드는 임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로 하냐면 여기는 목재, 뭐 선박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주로 임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냉대기후는 천천히 자라다 보니까 이 나무 속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뭘 만드냐면 펄프, 재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펄프가 뭐냐면 여러분이 쓰시는 휴지입니다. 휴지. 휴지를 거친 걸로 만들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끔찍하겠죠. 부드러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요즘은 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펄프 재지하기도 하고요. 냉대기후 걸로도 목재 선박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한다라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냉대기후는요. 이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배울 건데요. 빙하오나 피오르 같은 빙하 지형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빙하 지형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하겠죠. 그러니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대기후의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기후의 정의, 가장 따뜻한 달, 아무리 따뜻해도 10도가 넘어가지 않는 기후였습니다. 여기를 한대기후라고 불렀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너무 기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최난월 10도가 바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온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넘지 못하다 보니까 나무를 볼 수 없네요. 우리가 나무를 볼 수 없는 기후를 뭐라고 불렀었죠? 무수목 기후라고 불렀었습니다. 무수목기후 뭐가 또 있었죠? 건조기후가 있었었죠. 네, 다시 또 정리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는 연교차가 매우 큽니다. 선생님이 연교차 3가지 정리해드렸었죠.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중위도에서 대륙의 동안이 서안보다, 네, 그리고 해안보다 내륙 지역이 연교차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한대기후 엄청난 고위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교차가 매우 크고요. 연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며 한대기후가 분포하는 거는 주로 극지방 근처입니다. 극지방 근처니까 1년 내내 뭐에 영향을 받냐면 극고압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네요. 고기압 맑은 날씨, 그러니까 비가 계속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요 평균 강수량이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200mm가 보통 안 넘는다 그럽니다. 200mm. 너무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면 200mm가 안 오니까 우리가 배웠던 쾌펜의 기후구분에 의해서 여기 사막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사막이라고 안 배우고 우리가 한대기후라고 배우잖아요. 왜 그러냐면 강수량은 적지만 이것보다 증발량이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기후에 정의했을 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는 강수량이 그래도 증발량보다는 크기 때문에 건조기후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네, 요거 특징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후 그래프를 볼 건데 기후 그래프 보면 제가 그냥 사막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랑 구분해줘야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최난월 기온으로 툰드라하고 빙설기후로 나누고요. 어디에 분포하냐면 주로 양극지방 근처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툰드라 기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툰드라 기후 위치 어디였었냐면요.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네, 그리고 여기 살짝 남아메리카 맨 끝에 살짝 이렇게 있었고요. 툰드라 기후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 그래프를 보면요. 최한월 가장 추운 달 마이너스 3도 미만이네요. 이거 혹시 냉대기후인가 봤더니 10도를 넘지 않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 한대기후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봤더니 얘는 그래도 0도는 넘네. 0도 넘으니까 이 툰드라 기후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수량 보세요. 사막이랑 강수량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여기 왜 사막이라고 안 부르는 거죠? 그래도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 최난월 평균 기온 여기 0도에서 10도 미만인 친구들을 툰드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이 0도를 넘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이 0도가 뭡니까? 어느 점이지 않습니까? 어느 점. 즉 가장 따뜻한 달에는 0도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얼음이 녹는다라는 거죠. 얼음이 녹는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오는 기준인 겁니다. 자, 어디에 나타나냐면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여기였었죠. 네, 그리고 일부 고산지대, 신기조산대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이게 특징입니다. 짧은 여름, 즉 짧은 여름이 언제예요? 요거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이 되면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으니까 그 얼음 녹은 물들 때문에 습지나 호수 같은 것들이 잘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 같은 데 가면요, 습지하고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여름, 이 최난월, 이 잠깐의 얼음이 녹는 것 때문에 이런 습지와 호수 주변, 그리고 지표면에 이끼들, 여러분 이끼 보셨죠? 이끼. 그런 이끼들이 자라고 지의류, 요거 선생님이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곰팡이래요. 그 곰팡이하고 녹조 이런 친구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지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무 볼 수 있을까요? 나무 볼 수 없겠죠. 나무 볼 수 없겠죠. 네, 풀조차도, 짧은 풀들조차도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끼류나 지이류 같은 것들이 주로 잘 자란다고 하네요. 다음 특징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여름에 얼음이 녹는 특징 때문에 땅을 살펴봤더니 땅이 활동층하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발달을 하더래요. 자, 요거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햇빛이 이렇게 있고요.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고요. 땅을 좀 깊숙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땅을 지하까지 그린 겁니다. 자, 땅의 일부분에 최난월이 됐었을 때 이 윗부분, 땅이 한 요 정도는요, 햇빛도 받고 가장 따뜻한 달 최난월이 되었을 때 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땅은 녹는데요. 녹는데요. 그리고 최난월이 아니고 이제 0도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이 땅은 언대요. 즉, 이 땅에서 이 위쪽에 있는 일부 이 땅들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한다, 얘는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활동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햇빛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땅 깊숙한 곳에 있는 이런 토양들은 여기는 계속 햇빛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1년 내내 계속 얼어 있는 거예요. 계속 얼어 있다, 영구적으로 얼어 있다, 영구적으로 얼어 있는 땅이다, 동토, 얼은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 동토층,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토양이 발달하려면 여기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이런 생물들이 이렇게 땅 속에 거름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토양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토양층 발달은 미약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요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툰드라 지역은 짧은 여름이 있습니다. 즉 최난월에 0도가 넘어가니까 지표와 가까운 요쪽에는 얼었다 녹았다는 반복되는 활동층이 나타나고, 땅속 깊숙한 곳은 1년 내내 얼어있다 보니까 영구 동토층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진 갖고 왔는데요, 좀 흐리네요. 이 활동층이 어떤, 여러분이, 그러니까 툰드라가 얼음이 녹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왜 학교 운동장에 눈이 왔을 때 눈이 좀 이렇게 녹고 난 다음에 땅 보신 적 있죠? 그거예요, 그거. 완전 질퍽질퍽하고 그런 땅 있잖아요. 이런 게 활동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겨울에 살짝 짧은 여름에 살짝 얼음이 녹아가지고 흙들이랑 막 섞여가지고 막 질퍽질퍽한 진흙 같은 땅, 그런 게 되는 거죠. 활동층.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징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식물의 생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에 매우 불리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여름이 어느 정도 하면 한 3개월도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농사에는 불리하겠죠.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술록을 유목합니다. 술록을 유목하는데 유목이 뭡니까? 이동하는 거죠. 즉, 먹을 걸 찾아다니는 건데, 유목하면서 뭘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까 이끼류하고 지이류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를 술록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이끼류와 지이류, 그리고 혹시나 뭐 풀 조금만이라도 자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풀들을 찾아서 유목을 하는 거죠. 술록들의 먹이. 술록이 먹고 우리는 그 술록을 먹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수렵 어로 같은 북극곰 잡아먹고 이제 물고기 잡아먹고 이런 것들로 경제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전통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술록을 유목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지은 집이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을 이글루입니다. 이글루. 네, 그게 이동식 가옥이에요. 여기에 이동식 가옥.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면요, 여기에 대표적인 민족이 이제 뭐 이누이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누이트. 네, 에스키모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스키모는 여러분 이 이누이트족을 완전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날 것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완전 비하하는 뜻이거든요. 여기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영양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물고기를 익혀서 먹지 않고 그냥 날 것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서양권에서 에스키모 이렇게 부른 거죠. 완전 비하하는 용어로. 흑인들한테 니거라고 하면 안 되듯이
여기 이누이트족한테 에스키모 이러면 완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누이트란 말로 꼭 바꿔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방송 보면은 에스키모란 말을 너무 당연하게 쓰더라고요. 방송가에서 그렇게 쓰니까 학생들도 따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근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이 순록에 먹인 이끼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통적인 생활을 하는 이누이트족이나 이런 원주민들에게는 생활에 타격이 오겠죠. 자, 근데 최근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의 셈이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라고 말씀드렸죠. 이 북극해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자원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로 키우는 것보다 여기 광공업에 하면 훨씬 더 돈 많이 벌 수 있대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직업도 바뀌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빙설 기후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설 기후입니다. EF죠, EF. 빙하를 볼 수 있다. 페르너, 프로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난월, 아무리 따뜻해도 이제 0도 미만인 겁니다. 즉, 이게 어느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 내내. 가장 따뜻한 달이 0도가 안 넘으니까 1년 내내 계속 얼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있냐면요. 남극하고요. 그린란드 한복판. 여기가 지금도 빙하로 덮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요? 여기 그린란드 한복판, 남극 대륙.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고요. 강수량이 100mm 내외래요. 선생님 강수량이 100mm 내외니까 여기 사막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불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비가 이렇게 안 와요? 극지방은 1년 내내 극고압대의 영향을 받으니까. 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런 데서 식생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할 수 없을 거고요. 인간의 거주지로는 완전 부적합이죠. 이런 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기후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 그래프 보시면요. 자, 1년 내내 0도가 넘지 않습니다. 여기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참 끔찍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살라고 하면은. 자, 근데 이 빙설기후 지역은 최근 엄청난 이슈가 있죠. 최근 자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북극하고 남극 이런 지역이 요즘에 항공하고 해상교통의 좀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여러분 기온이 올라가니까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고 있죠. 이 얼음이 녹으니까 이 북극하고 남극하고의 새로운 항해로가 해상 그 길이 뚫렸대요. 그래서 거기로 무역을 하니까 더 빨리 가더래요. 우리가 지구 이렇게 반바퀴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북극으로 휙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비행기도 일로 많이 다니고 있대요. 네,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 및 군사기지 같은 거 여기 남극에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은요, 여러분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전 세계가 약속을 해서 여기는 우리가 과학으로만 연구하는 걸로만 쓰기로 해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과학시설 이런 우리나라의 세종기지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군사기지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리고 극지방 개발이 이제 아무래도 요즘 신호탄이 좀 쏴졌다 보니까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냉한대 기후의 위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냉한대 기후의 지형, 빙하 지형의 개념 설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